자, 이제 1편이 조금 17문제까지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상품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부분도 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편보다는 오히려 이제 2편, 3편, 그러니까 교재로 보면 1편, 2편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문제는 한 1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오히려 조금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암기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문제를 푸시면서 요령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험 이론, 뒷부분에 가면 보험 법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로 짝지어진 거, 보험계약의 체결의 대리란 누구를 대신하는 겁니까? 당연히 보험회사를 대신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니까? 예, 보험 대리점이 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보험 대리점이 하는 계약을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라고 한다라고 해서 보험 대리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집 중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개를 하는 부분이 셋이죠. 설계사가 있고, 여러분들과 같은 설계사가 있고, 또 뭐 대리점을 대신하는 대리점, 보험 대리점이 있고, 또 중개사가 있어요. 예, 보험회사하고는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 세 가지를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대리점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말소에 관한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소나 등록에 관한 문제들은 시험 문제 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에 관해서 다른 설명 고르는 겁니다. 자, 타 보험사로 이직을 할 경우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된다. 맞겠죠. 말소를 하지 않으면 이직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타 보험사로 이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관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등록을 하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그 협회에 등록을 하거나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위촉 관계를 맺습니다. 예? 이제 보험회사라고 하는데 위촉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내가 만약에 이 회사랑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해촉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이제 말소를 하고 예, 말소를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보험회사 위촉계약이 종료되는 요 해촉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타보험사로 이직이 가능한 게 아니라 반드시 협회에 말소 등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등록과 말소는 협회에서 하는 거고요. 위촉과 해촉은 여러분들과 보험회사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보험사로 이직이 가능한 게 아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본인에 의한 직접 말소의 경우라도 먼저 해촉 신청 당연히 해야 돼요. 여기 하고 나서 협회에 가서 이제 보험회사가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말소하실 수 있습니다. 말소는 당연히 일사 전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일전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하는 거죠. 말소를 만약에 안 하면 여러 회사에 그냥 여러분들이 다 가서 근무하실 수 있다면 말소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여기다 적을 두고 있고 다른 데 가셔도 되는데 일사전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말소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의 분류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렵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보험 대리점의 종류 그 분류가 잘 맞는 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답은 1번입니다. 유형별로는 전속이 있고 비전속이 있는데 유형이 전속, 비전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것들 중에 외우기 좀 편한 것들 좀 기억해 주시면 일단은 0이 업종이 들어가니까 업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내용이 바뀌었어요. 업으로 0이 업종별로는 전업, 겸업, 업자로 끝나요. 업종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운영 주체 그죠? 운영을 생명보험에서 하는지 아니면 운영을 개인이 하는 건지 아니면 법인이 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개인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좀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재산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문제를 풀 때는 헛갈릴 수 있습니다. 외워지지 않은 분들은 좀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암기 요령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업종별을 외우세요. 0이 업종별이 전업이다, 겸업이다. 그 다음에 주체는 내가 개인이 하는 거다 아니면 법인이 하는 거다. 요 두 가지 외우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문제를 푸시는데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는 우리가 전속이냐 비전속이 있고요. 업종별로는 전업이냐 겸업이라 이런 게 있고 종목별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이 있고 운영 주체별로는 개인이니 법인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이 되겠다. 자, 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외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업종별 기억하시고 주체별로 개인, 법인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는 걸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손해보험 대리점 업무 폐지 절차로 맞는 것은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개인 대리점의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업무 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폐지가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협회를 방문해서도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 계약 해지가 안 된 경우라도 보험협회 업무 폐지를 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험회사와 먼저 해지를 하셔야 되고요. 신청 절차 없이 타 보험회사로 이직이 가능한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보험회사 해촉을 한 다음에 업무 폐지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협회에다가 계약 해지가 된 다음에 협회에다가 업무 폐지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 자, 직접 업무 폐지의 경우 계약 체결 보험회사 전부의 업무 폐지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업무 폐지를 하는데 계약 체결 보험회사에서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대리점으로 업무 폐지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그 보험회사의 그런 보험회사하고 보험 대리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모집 프로세스 가입 권유에 관한 설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집 프로세스나 어떤 모집인 윤리 이런 것들은요, 지문에 정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무조건 아주 엉뚱한 답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보세요. 상품 가입 욕구를 높이기 위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요. 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나 공부 안 했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모집 프로세스나 아니면 모집인 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좀 엉뚱한 지문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엉뚱한 지문을 고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에서 우연적 사고 위험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우연적 사고라는 건 뭡니까? 예, 발생이 언제 될지도 몰랐고 시기도 몰랐고 정도 얼마나 크게 다치는지도 몰라요. 발생 약관이라고 하는 말은 실은 없죠. 예, 없습니다. 없는 용어를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근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우연적 사고 위험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발생 약관 이런 부분들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혹시나 발생 지역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헷갈리니까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발생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위험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법상 보험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상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보험편이 있어서 상법의 제4편이 보험인데요. 보험편인데 요 규정을 받아요. 이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상법이라는 게 근거 법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법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보험 그다음에 책임보험, 이제 손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법에서는 재산보험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위법인데요. 보험업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재산보험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법상 보험은 손해보험, 임보험, 재산보험이 아니라 재산보험은 없고요. 상법상 상해보험은 우리가 상법상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임보험에 속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보험, 손해보험이 있는데 자동차 손해보험은 손해보험, 임보험 모두에 속하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에만 해당하죠. 임보험이 아니죠. 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생명보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해나 질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법에서는 재산보험이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에서 규정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임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한다?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법상에는 규정상 상법상에는 뭐밖에 없다? 임보험하고 손해보험밖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상해나 질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디에 해당한다? 일단 임보험에 집어넣고 해당한다. 그 대신에 자동차, 책임, 화재, 특종 이런 보험들은 어디에 해당한다?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가면 재산보험 편에서는 재산보험 이제 재산보험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거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아까 재산보험을 어디서 규정한다고요?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뭡니까? 우리가 초과보험도 있고 중복보험도 있고 공동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과보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의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액. 예? 보험 가액보다 큰 것을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만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작은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 가액 범위 내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 자,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라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큰 보험을 뭐라고 한다? 초과 보험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뭐가 크다고요?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액. 글자 수가 더 크잖아요. 글자 수가 더 많은 거, 원래 많은 것 쪽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하는 금액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법정으로 이제 보상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금액하고 보험 가액이 일치할 수도 있고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초과 보험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뭐가 큰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이 큰 것을 초과 보험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보험 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는 사기는 어디에서 처벌을 받습니까? 형법에서 처벌을 하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구체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그리고 피해도 너무 커요. 보험 사기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보험 사기는 형법에서 처벌을 하지 않고 별도로 어디서 처벌을 하냐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처벌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법보다 더 구체화된 특별법인 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서 처벌을 하는데 가중 처벌하는 부분은 자동차 배상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가중 처벌이 안 된다가 아니라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가중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아니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내용 가운데 틀린 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코올 농도 0.03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코올 농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면 우리가 우리가 면허 취소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03에서 0.8 미만일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져요. 아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형사처벌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중벌에 처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훈방 조치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0.03에서 0.08일 경우에는 우리가 처벌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훈방이라고 하는 조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음주운전은 훈방을 시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훈방 정도 되려면은 술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민식이법이나 뭐 윤창호법이나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래서 음주운전은 살인죄예요. 살인죄. 아시겠죠? 우리끼리는 그렇게 정합시다. 음주운전은 살인죄다. 그래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나온다.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기억 못 하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이상이다. 얼마 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처벌한다. 훈방이라고 하는 정답은 지문이 틀린 지문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틀림없이 맞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가 아닌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금 청구권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우리가 계약자가 하는 소멸시효는 계약자가 청구하는 건 3년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것은 2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거는 2년. 그죠? 보험료를 우리가 반환해달라, 보험금을 달라,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 전부 다 3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간 미행세했다 그래가지고 면책사유가 되는 게 아니라 3년 이후에 3년이 지나면 면책이 되지만 3년 이내에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사유, 1년간 미행사가 아니라 3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자, 29번 보험계약 체결 이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체결 전에는 고지 의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체결 후에는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계약이 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통지 의무예요. 둘 다 고지 의무나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예, 해지할 수 있어요. 누가?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진짜 돌림입니다. 취소가 아니라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피보험자의 직업, 학력, 구조, 사용 목적. 우리가 손해보험이니까 직업 같은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학력은 여러분들이 학력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더 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화재보험 가입하는데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게 뭐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운 건 뭡니까? 피보험자의 학력. 이런 내용들은 고지사항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피보험자의 연령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건강상태, 과거병력 또는 피보험 건물의 종류, 구조, 사용 목적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자, 대신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피보험자의 그런 손실을 대해서 보험회사가 미리 뭐 사고가 났을 때 대신 내주고 그 계약자가 갖는 또는 피보험자가 갖는 권리를 보험회사가 갖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신 그런 위치를 갖는다. 그래서 대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험자 대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대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당연히 보험회사가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보험자 대위권, 대위라고 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중복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중복 가입해도 비례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때는 절차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가능해요. 항상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입 설계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입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청약서로 끝나요. 아시겠죠? 가입 설계서에서 시작해서 청약서로 끝나는데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중복을 가입했는데 다른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을 2개를 가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를 하면 좋습니까? 내가 가입한 거 다른 보험회사에서 가입해 있는지 동의서를 먼저 진구하고요. 동의서를 진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비례보상 안내를 하고 청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기억한 것처럼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복 가입 확인을 위한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입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청약서로 끝난다. 근데 중간에 내용이 뭐냐면 먼저 동의서 받고 그 다음에 가입 확인하고 보상 안내하고 그 다음에 청약서를 작성을 마지막에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 상호협정. 우리가 이제 줄여서 그냥 협정이나 내지는 상호협정이라고 하는데요.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거. 자, 이런 부분 문제가 여러분들 나 이거 공부 안 했는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보면 우리가 그냥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정상적인 행위가 하나밖에 없어요. 특별이익 제공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특별이익 제공하고 보험 가입시키니까 금지 행위고요. 무자격자가 모집하는 거 당연히 금지잖아요. 여러분들 왜 시험 보겠어요? 모집할 수 있으면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금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좋은 보험 계약 들어있는데 그거 갈아타자고 하면 그거 금지잖아요. 그죠? 내가 더 좋게 해줄 테니까 갈아타자 그러면 금지잖아요. 자, 보험 계약을 거절하는 거. 여러분들 상대방이 봤는데 정말 담배도 피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험회사는 의무보험이 아니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 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다, 난 다 못 외웠다, 나는 그거 본 적이 없다 이러지 마시고 지문을 보시면 상식적으로 골라내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애인 차별 금지 구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정당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 금액은 얼마요? 예, 우리 장애인 과태료 최고 금액 3,00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천만 원은 잘 없는데요. 여러분들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로 된 경우에 비과세 증여하는 한도가 4천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4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태료의 최고는 얼마다? 3천만 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편, 2편이 보험 이론과 법규에 관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많지만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뭐 어떤 회사에서나 아니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손해보험은 우리가 모의고사 한 5회나 6회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푸시고 틀린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만 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편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